우리 사회 구석구석 속속들이 파헤쳐 드립니다. 사회 프로파일링. 현장을 뛰는 기자, 사건의 핵심을 짚어내는 변호사와 함께 우리 사회를 속속들이 파헤치고 프로파일링하는 시간이죠. 사회 프로파일링. 먼저 김준호 변호사, 변함 없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준호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요 특별한 게스트 김태현 뉴스버스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네, 전화는 제가 몇 번 통화를 인터뷰를 드렸는데, 네, 맞습니다. 처음 직접 오신 건 처음이시네요. 네, 처음입니다. 예, 그럼요. 우리 뉴스아이킥 청취자께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를 청와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관을 콕 집어서 초청했다라는 보도를 한 뉴스버스 김태현 기자라고 합니다. 네. 그 기사 보도하셨군요. 예. 네. 이 뉴스버스라는 매체가 이제 탐사보도 전문 매체인데, 네. 조선 출신의 이진동 기자님이 예전에 이 태블릿 주제하시고 이제 나오신 다음에 전문으로 이제 차린 업체라서 가장 무서운, 그러니까 프로파일 전문 기자가 오늘 오셨다고 보면 되고, 네. 청취자분들은 김태현 변호사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김태현 기자님입니다. 네. 제가 처음에는 김태현 이 성함만 듣고 김태현 변호사인 줄 알았는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기대를 해보겠고요. 사회 프로파일링 지금 현재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 의견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아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가보겠습니다. 김태현 기자님,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제보했던 인물, 그동안 제보자 X로 불렸던 지모 씨죠. 이분이 네. 인천공항에서 구속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일단은 청취자분들한테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이 제보자 X라는 인물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부터 네. 검언유착,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관계가 돼 있는 검언유착까지 이제 제보를 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후에 이제 한국에서 좀 거저기는 어렵다는 이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선될 즈음에서 이제 해외로 나갑니다. 해외로 나갔다가 이제 외국에서 머무르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족을 일본에 살고 있는 친동생을 만나기 위해서 인천국제공항에 이제 환승을 하러 왔다가 구속이 됐습니다. 네, 아예 이제 입국을 한 것도 아니고 환승 대기실에 있다가. 네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김준호 변호사, 이렇게 체포 구속이 된 이유가 재판 불출석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관련된 재판은 명예훼손 관련 재판이고 그동안 해외 체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소장을 못 받았다는 사유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 어떻게 보세요? 근데 기소 후에 이제 만약에 출국을 했을 경우에 영장 발부는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소 전에 기소된 사실을 본인이 몰랐을 경우라면 이 부분은 조금 다툴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명예훼손 재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인터넷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지금은. 근데 그럼 이제 기록이 다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사실 일반적으로 기소가 된 상황에서 재발할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구속 재판을 하는 경우도 사실 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악의적인 걸 하고 본인이 반성이 없는 경우에 명예훼손을 통해서 구속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만 그조차도 되게 없는 상황인데 이게 이렇게 된 거는 조금 선례 자체가 굉장히 귀한 선례라서 이례적이다 아니다 자체가 선례 자체가 되게 이례적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뒤에 좀 나오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떻게 알았을까?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참으로 미스테리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해외 체류하고 있다가 일본에 가기 위해서 잠깐 우리 공항에 소위 스탑오버라고 하는 환승을 위해서 있었는데 그걸 검찰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구속영장 집행이 됐다. 네, 그건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 사안 자체가 명예훼손 혐의고요. 그 피해자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라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이 건은 윤우진 전 세무서장이 직접 고소를 한 사건인가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직접 고소를 한 건 아니고요. 시민단체가 고발을 한 사건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 내용이 저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는데 이게 제보자 X가 2020년 3월에 이제 검언유착 의혹을 그 MBC 기자한테 장희수 기자한테 제보를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열린민주당 당원이었던 황희석 최고위원한테 이제 제보를 합니다. 근데 이 제보한 내용 중에 윤우진 세무서장이 뭐 석방시켜주겠다는 조건으로 이철 전 신라젠 대주주에게 이제 수십억 원을 요구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이제 말을 한 건데 첫 번째로 이분이 이제 요 기자와 그 황희석 변호사님한테 제보한 내용을 도대체 어떻게 윤우진 용산세무서장이 알았을까라는 부분이 너무 이제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그 사람들은 한 4명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검찰이 알고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철 대표도 알고 있었을 거고 제보자 X, 장인수 기자 뭐 이런 사람들만 알고 있었을 텐데 이게 어떻게 그 시민단체까지 그 흘러갔을까라는 점이 일단 의문입니다. 보도된 자체가 없는 팩트를 가지고 명예훼손 소송이 들어왔다는 건데 기소가 됐다는 건데 검찰은 또 어떻게 알았을까? 검찰 전에 고발은 누가 했을까? 저희는 전혀 모르는 사실인데. 미스테리네요. 그러니까 이게 검언유착 그 사건을 저희가 취재를 할 때 이게 이제 사건 기록에는 있었던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동재 그 채널A 기자랑 그리고 제보자 X랑 둘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 대한 이제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MBC 장인수 기자한테 전달될 때도 그렇고 저희도 이제 확보를 해서 내용을 봤을 때 이게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가 여부를 저희가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자료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거론 자체를 안 하고 다 까먹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지난 4월에 기소가 되는 걸 보고 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준우 변호사께서 앞서 설명을 해주실 때 최근의 명예훼손 재판은 대부분 인터넷 등에 글을 써서 피해 당사자가 그걸 듣고 모욕감을 느끼고 주변에 나의 평판이 떨어졌다라고 분노하셔서 본인이 직접 고소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알고 있는 주변에서 고발을 하거나 이런 형태일 텐데 이 건은 피해자가 알 수도 없는 상황이라 이 말이잖아요. 공개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보 형태로 기자랑 그 변호사한테 한 얘기인데 이런 명예훼손의 공연성 자체가 성립할지 자체가 좀 의문이고요. 그러네요. 그런 면에서 이거는 상당히 좀 의아한 사건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아까도 저희가 밖에서 얘기했지만 그 앞으로 제보를 하시는 분들이 완전 무결하고 사실관계가 분명히 밝혀진 내용만 제보를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이제 의문이 남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문제는 제보를 언론사에 했고 언론사에서 그걸 팩트 체크 등을 하고 뉴스 가치가 있다고 보도를 하면 그 다음부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사실 여부와 함께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데 그 전에 내가 알고 있는 거 들은 게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기자에게 얘기했는데 보도도 안 된 것. 이것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새로운 판례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굉장히 그렇게 될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라든가 여러 가지를 상당히 위축시킬 수 있는 부분이 돼서 계속 뭐 이분의 구속 여부에 뭐 부당 당부를 떠나서 좀 판결 결과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이 사건 뭐 구속 과정도 취재하셨고 그래서 기사도 쓰셨는데 어떻습니까? 쭉 취재하시면서 뭔가 좀 이 부분은 꼭 짚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 좀 있으신가요? 일단은 3가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보도가 되지 않은 내용을 윤우진 전 세무서장은 어떻게 알았는가가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방금 또 이제 저희가 의문을 가졌던 이 제보자 X가 환승을 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어떻게 알았는가가 두 번째고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이제 제가 의문을 갖고 있는 건데 구속영장이 9월 26일에 발부가 됩니다. 그리고 10월 7일에 제보자 X가 이제 구속이 되는데 이 사건이 기소가 된 게 4월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 상간의 그 기간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뭐 검찰이나 아니면 법원이 계속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었는가가 저희한테 또 의문입니다. 어떻습니까, 김준우 변호사? 이렇게 지금 이 알려진 내용, 김태형 기자가 전해주신 내용만을 보자면 좀 느낌이 이 제보자 X가 미운 털에 단단히 박혔구나. 그래서 어떻게든 뭔가 처벌할 수 있는 건덕지를 찾다 보니 이 건이 있고 이래서 여러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확보를 해서 영장 집행을 했구나라는 느낌이 일단 먼저 드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혹시 뭐 인권 침해, 법 위반, 절차적인 흠결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뭐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영장을 뭐 발부하는 건 법원에서 하는 거고 예. 이 자체가 묘하게 공교롭고 묘하게 이례적인 것들은 맞지만 네. 이걸 뭐 위법한 수사라고 하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네. 그와 별도로 이제 이분이 뭐 예를 들면 보석으로 못 나올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왜냐하면 기소 후에 출국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과연 유죄 판단을 받을까? 네,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저는 의문입니다. 네,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혹시 그 어떤 분이 수임하셨는지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변호인은 네, 입장은 아직 없고요. 네. 변호인 아시는 것 입장은 이제 같은데?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해서 네. 이제 말씀을 그러니까 보도도 했는데요. 예. 일단은 제보자 X 보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장 그 중점적으로 두겠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수사 기록이나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잘못된 것들은 없는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관련된 사건 앞서 이제 설명 주셨는데 소위 말하는 채널 A 사건, 네. 그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검언 유착 의혹을 받았던 채널 A 이모 기자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렸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1심에서 이제 무죄 판단을 하면서 재판부가 했던 얘기는 이게 면죄부는 아니다라는 얘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뭐 취재 윤리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좀 살펴봤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 항소심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지난 4월에 그 불기소를 검찰이 했습니다. 네. 근데 불기소했던 이유는 더 이상 그 휴대폰 포렌식을 해봤자 이익이 없다. 지금 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라는 게 이제 불기소 이유였습니다. 네.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들리네요. 그럼 계속 논란이 됐던 사안이고요. 그 부분은. 그리고 이제 그 제보자 X와 관련된 또 하나의 정치적 논란거리가 소위 말하는 그 고발 사주 의혹 아니겠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검찰에 있었던 손준성 검사는 공수처에서 기소를 했고요. 그런데 민간인 신분이었던 김웅 전 검사, 지금은 의원이죠.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그 수사 관할권이 없으니까 검찰로 이첩을 했는데 검찰에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손준성 검사가 고발 사주를 했던 부분은 손준성 보냄이라는 이제 그 텔레그램 메시지 앞에 그 레코드가 기록이 남아 있는 부분 때문에 혐의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을 한 건데 네. 거기서 이제 이게 김웅 의원이 공모했냐 안 했냐라고 했을 때 검찰의 주장 혹은 검찰이 글쎄 소극적으로 수사를 하든 말든 이론적으로는 이제 손준성 보냄이 다른 가공의 인물들을 거쳐서 다시 김웅 의원한테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기록은 원본만 남으니까. 아하. 그러니까 손준성 보냄이라는 건 최초의 발신지가 어느 시점에서는 손준성 검사라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거기서 네. 넘어가는데 이 중간 과정을 모르니까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무혐의 이렇게 이제 검찰은 판단을 했는데 네. 손준성 검사를 일단 한 번도 안 불렀습니다. 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네. 그리고 김웅 의원 한 번 불렀어요. 네. 그래서 이거 제19 감싸기란 비판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리고 더구나 손준성 검사 아직 재판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서둘러 무혐의로 종결할 일이냐가 이번 달 초 동아일보 사설 내용입니다. 네. 아니, 이게 이 보도도 이제 뉴스버스 저희 회사에서 네. 이제 보도를 했던 내용인데요. 네. 그 첫 번째 한 2가지 정도 이제 좀 살펴볼 내용이 이 고발사주 고발장에는 제보자 X에 대한 굉장한 적개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보자 X를 전속 제보꾼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네. 금융 전문가이지 않지만 금융 전문가인 척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네. 이 고발장에 피해자가 딱 3명이 적혀 있는데 피해자가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수사정보정책관실 혹은 이제 검찰청 내부에서 이 수뇌부의 어떤 피해 사실을 그 고발장을 작성해서 누군가한테 넘겨준다는 그 굉장히 대담한 인물이 있었을까라는 저는 이제 의문을 갖고 있고 네. 그 두 번째는 이제 공수처와 검찰의 판단이 다른 이유를 방금 설명해 주셨는데 공수처와 검찰의 판단이 다른 이유는 이제 제3자 개입의 그 여지를 두고 이제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의 입장에서는 실명 판결문을 이제 김웅 의원한테 손준성 부장검사가 넘길 때 네.
사진을 이제 직접 찍습니다. 판결문을 이제 파일로 보낸 게 아니라 사진 하나하나를 직접 찍어서 한 20장 정도를 이제 전달을 하는데 네. 그 전달되는 과정이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실명 판결문 검색부터 사진을 찍고 전달하는 과정이 한 10분에서 한 15분 상간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에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게 이제 공수처의 판단이었고 그리고 검찰의 판단은 이 제3자가 개입할 여지를 합리적 여지가 없다는 게 이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이제 네.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판단에 왜 그러냐면 검찰이 이 사법부처럼 이 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수사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만큼은 검찰이 수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저희 고발사주 보도가 나간 이후에 김웅 의원이 핸드폰을 교체해 버립니다. 그리고 손준성 부장검사의 휴대전화는 아직까지 열리지 않았고요. 네. 그럼 핵심 피의자들의 핸드폰은 아직까지 열린 적이 없는 겁니다. 근데 검찰은 김웅 의원이 내가 이런 일에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믿고 이제 불기소를 한 거라서 그 부분은 사실 굉장히 아쉬움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네. 그걸 고발했던 이제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뭐 항고 재정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네. 김웅 의원이 이제 그 당시는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안 되는 거였고 그렇죠. 네. 만약 공수처 수사 대상이었으면 같이 기소를 했을 겁니다. 아하. 충분히 기소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저는 드는데 네. 어쨌든 좀 검찰은 이 비판을 달게 받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준성 검사가 최근에 이제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이제 영전했는데 영전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자리가 나름 이제 검사장으로 향해 달려가는 주요 보직 중에 하나라고 좀 알려져 있어서 네. 이게 뭐 재판은 계속 될 거고 그렇게 그 시간 동안 아마 네, 검사장까지는 달고 옷을 벗지 않을까라는 합리적 추론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에 미국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이 출장이 검찰청법 위반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김준호 변호사. 네. 왜? 좀 상당히 뭐 의아한데 어쨌든 그 지난 6월에 취임 이후에 한동훈 장관이 이제 워싱턴 출장을 갔습니다. 네. 근데 미국 법무부 장관을 만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만나지 못한 네, 이건 뭐 이 정부 특징이긴 한데 어쨌든 네, 만나지 못하고 뭐 다른 검사들을 만나고 네. 이거저거 이제 만나서 그때 뭐 중간에 주말이 꼈는데 뭐 외유를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야당의 의혹들도 있었습니다만 한 48초도 못 만났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김의겸 의원 주장은 이 당시에 이제 그 미국의 그 그리피스인가요? 뭐 네. 하여튼 그 코인과 관련된 대북 제재 위반한 혐의로 이제 결국 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과 관련된 수사 자료 등을 받으려고 간 거 아니냐. 예.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봤을 때 이거는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직접 나선 것이고 그렇다면 검찰청법 8조 위반 아니냐.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 감독해야 되는데 네. 이것은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뭐 탄핵감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새로운 정보들이 나오면서 정치판이 되게 좀 재밌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이제 그 사건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요 이제 논쟁의 핵심은 법무부 장관이 검사한테 구체적인 뭐 지휘를 할 수 있는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같이 동행을 했던 이제 부장검사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건 그 법무부 이제 6월 28일자, 6월 29일자 그때쯤에 이제 검찰 인사가 있었는데 이 부장검사가 나갈 때는 법무부 소속이었습니다. 국제형사과장이었고요. 돌아올 때가 이제 서울중앙지검 그 부장검사로 이제 영전을 한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날짜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법적으로는 일선 수사검사가 아닌 상태에서 미국 출장을 다녀왔고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제 수사를 하는 검사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은 사실상의 수사 지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근데 법 형식적으로 보자면 절차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이겁니까? 근데 이게 아마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대북 코인 논란은 이따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저도 뭐 처음 듣는 얘기라 잘 모르겠고 원래 서초동 바닥에 나온 얘기는 이제 루나테라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협조를 받으러 간 목적이 좀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남부지검에 이제 합수단, 금융 합수단을 재설치를 했고 이게 이제 민생 피해 사건을 중심으로 하면서 이게 설득력을 얻으려고 하니까 예전 이제 옵티머스를 할 거냐, 뭐 라임을
납을 할 거냐, 뭐 루나 테라를 할 거냐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네. 이걸 얘기를 해야 이제 이것들이 이제 유능함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가 많은 사건들을 이제 좀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이제 이게 미국과 관련이 있으니까 네. 협조를 얻으러 갔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좀 돌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약간 의문인 것은 그것이 법무부 장관 관할 소관 업무인지 검찰총장에 가서 해야 될 업무인지가 약간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뭐 포괄적으로 보면 할 수도 있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어서 네. 이거를 뭐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김의겸 의원께서 주장하실 수 있는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뭐 이른바 후속 보도가 나오지 않는 한 이거는 정치적 문제 제기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있지 뭐 이걸 실제로 이것만 가지고 뭐 탄핵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에는 조금 지금은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태형 기자, 그런데 김의겸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그냥 통상적인 그런 수사에 법무부 장관이 뭐 이렇게 지시 같은 걸 했다는 의혹을 넘어서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리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이런 여권의 주요 인물들의 어떤 북한 관련 혐의에 대한 것들을 수사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것은 탄핵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장관 뭐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게 범죄 영역인 거를 먼저 뭐 내부 고발하는 것이냐, 그리고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라는 취지의 이제 발언을 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김의겸 의원도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입장을 내 가지고 가서 통역도 같이 따라갔을 텐데 이와 관련한 통역 자료를 제출해라. 그러면 문제가 해소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이런 양측의 입장을 종합해서 들으신 결과 김준호 변호사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좀 이상합니다. 이상합니까?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얘기를. 네, 그래서 뭔가 이 코인과 관련된 뭐 민주당 관계자들이 의혹이 있다 없다 이것도 사실 저희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고요. 김 의원이 왜 이걸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한동훈 장관도 사실은 이제 워싱턴 외유 시절에 정확히 뭘 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깔끔하게 그동안 해명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서로 약점과 강점을 지닌 채 공방을 마주했는데 뭐 아주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서는 그렇게 생산적인 논쟁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김태형 기자. 이게 어느 정도 좀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나요? 소위 말하는 코인 게이트, 북한과 연루설? 김의겸 의원이 갖고 있던 이제 그 서류가 있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 검찰이 이제 법원에 제출한 서류인데 여기에 이제 에리카 강이라는 여성이 그리피스랑 이제 주고받은 전자우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메일 안에 이제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국회의원들이 거론이 되는 건데 이게 뭐 더 취재할 만한 것들이 있는지는 조금 살펴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뭐 별다른 내용이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반면에 이 부장검사를 데리고 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볼 만한 게 법무부 장관이 이제 중앙지검으로 전출이 되는 부장검사를 데리고 갔다는 것을 보면 이 부장검사가 법무부 장관의 의중을 파악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은 좀 남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겠죠. 대화도 나눌 테니까요. 어떨까요? 이런 사건 나오면 항상 에리카 씨가 등장합니다. 이건 에리카 강이죠? 예전에 에리카 김 씨. 오래된 이야기죠. 오래된 그렇습니다.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요, 어떨까요? 김준호 변호사, 이 정도 이야기 속에서 지금 뭐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수사가 이루어질 만한 여지가 좀 있어 보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이 코인 게이트라고 얘기하는 것도 전혀 제3자가 지금 얘기를 주고받을 때 한국의 주요 인사들이 이 문제에 관심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른바 블러핑인지 진짜인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에리카라는 분을 소환해가지고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게 뭐 지금 아마 국적이 뭐 한국일지 미국일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소환이 잘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그냥 뭔가 이상한 문제 제기로 한동안 새로운 뭔가 대단한 게 터지지 않는 한 조금 그렇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남부에서 금융합수단이 멋있게 재출범을 했는데 루나 테라든 뭐 옵티머스든 라임이든 그동안 못한 게 있으면 좀 시원하게 수사 속도감 있게 방해하는 사람도 없는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별 소식이 없는 거 보면 이거 성적표가 과히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태형 기자도 그냥 정치적 공방 주고받다가 그냥 스캔들로 끝날 것 같습니까? 이상?
이 부분은 뭐 아직까지는 별다른 이제 증거들이 더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예. 김의겸 의원님도 그 주장을 하기는 조금 애매해 보이고 그리고 검찰에서도 수사하기는 좀 애매해 보이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검찰 한동훈 법무장관의 발언, 우린 몰랐는데 지금 범죄 제보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뭐 실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이거 뭐 실체가 무엇인지 뭐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그 문자 또 댓글 남겨주고 계신데요. 특히 일렁이다님께서요. 김준우 변호사님 오늘 왠지 해리포터 느낌이 납니다. 이러셨어요. 나쁜 사람도 많이 나오는데 해리포터에 누구 얘기하시는 건지. 네, 그 머리 이렇게 번개 모양 흉터는 없어 보이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현 뉴스버스 기자 그리고 김준우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